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에서 국민들의 국어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는 상담연구원 이수연입니다. 지난 5강 다른 의미 다른 표현 첫째 시간에 이어 둘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조사의 힘을 다루고자 합니다. 3배가 늘다와 4배로 늘다는 같은 뜻일까요? 네. 오늘 이 시간은 수학 시간 같은 국어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어를 잘하면 모든 과목을 잘할 수 있죠. 네. 문제 먼저 낼게요. 문제 알아맞혀 보세요. 500명이 2000명이 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옳은 것은 1번 4배가 늘었다. 2번 3배가 늘었다. 3번 4배가 되었다. 4번 4배로 늘었다. 여기는 정답이 참고로 3개입니다. 하나만 정답이 아니고요. 네, 생각하신 대로요. 정답은 2번, 3번, 4번입니다. 한번 의미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1번은 500명에서 500명의 4배인 2000명이 늘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2번은 500명에서 500명의 3배인 1500명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3번은 500명에서 500명의 4배인 2000명이 되었다는 뜻이고요. 4번은 500명에서 500명의 4배인 2000명으로 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500 더하기 2000이죠. 그러니까 2500이 되는 거죠. 2번은 500 더하기 1500이므로 2000명이 되고요. 3번, 4번도 결국 2000명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조사 가로와 동사 되다의 의미에 따른 것입니다. 이처럼 조사 가로와 동사 되다의 의미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치 표현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조사와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 다음 가장 뭐뭐한 것 중 하나.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어색하시지요? 불편하시기도 할 거예요. 이런 표현들 좀 들으시죠? 가장 오래된 물건 중 하나.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 사실 가장은 여럿 가운데 어느 것보다 정도가 높거나 세게. 그러니까 다른 어느 것보다 정도가 높거나 세게의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예요. 맨 꼭대기에 있는 하나.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여러 개 중에서 단 하나를 가리켜 가장 어떠한 것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가장 어떠한 것 중 하나는 의미가 맞지 않죠. 그럼 예들을 살펴보면서 알맞은 표현 해보겠습니다. 인도는 젊은 노동력과 이에 따른 내수경제 활성화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어색하시죠? 가장 젊든지 아니면 젊은 국가 중 하나이든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미에 맞게 만약에 통계상 수치상으로 정말 가장 젊다면 가장 젊은 국가로 꼽히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젊은 국가들이 여럿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라고 하면 가장 빼시고 젊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또 표현을 다진다는 의미로 하나 더 볼게요. 무엇이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였다. 이제 어떻게 바꿔서 써야 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만약에 가장 큰 걸림돌, 정말 최고로 큰 걸림돌이었다라고 할 때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큰 걸림돌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 그러면 그것 중에 하나이다. 그럴 때는 가장을 빼시고 큰 걸림돌 중의 하나였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시청자 궁금증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품격 있는 문장 수업 1편 영상을 보고 뉴스를 보는데 아프리카 최빈국 중 하나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이것도 잘못된 표현인 거죠?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최빈국의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적고 대외 부채 잔액이 많은 가난한 나라예요. 이거는 단 하나, 유일 이런 뜻을 지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맥에도 쓰이네요. 국제연합 최빈국 회의라는 게 있어요.
여기 뜻풀이를 보시면 국제사회에서 최빈국들이 겪고 있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여 이 국가들을 세계 경제의 주류로 편입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이 주도하여 10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국제회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최빈국은 좀 특별하게 그 의미에 맞게 쓰시면 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 우리 메일 많이 보내시죠? 전자우편 많이 보내시는데요. 그 맺은말 올림, 드림 이런 걸 쓰시게 될 텐데 그 차이와 선택의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올림은 사전에 이렇게 실려 있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편지나 선물을 보낼 때 그것을 올린다는 뜻으로 보내는 사람의 이름 아래에 쓰는 말 이렇게 뜻풀이 되어 있습니다. 드림 자체는 사전에 없거든요. 근데 언어예절 자료를 보면요. 둘 다 쓸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올림, 드림 다 쓸 수 있다고 돼 있어요. 하지만 올림과 드림 요 두 개를 좀 차이가 있다고 느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뜻풀이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올림과 드리다가 올리다와 드리다에서 왔다는 점에서 이들 뜻을 참고할 수는 있겠습니다. 올리다는요. 윗사람에게 공손하게 말, 인사, 절 따위를 하거나 물건 따위를 건네다. 드리다는 윗사람에게 그 사람을 높여 말이나 인사 부탁, 약속, 축하 따위를 하다. 다만 다의어인 올리다와 드리다의 의미들을 살펴보면요. 드리다와는 달리 올리다는 높이다, 위쪽으로 움직이게 하다 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즉 방향성을 고려한다면 드림과 올림의 차이는 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 다음 뭐뭐 하고자 이런 표현 많이 들으셨죠? 뭐뭐 하고자를 쓴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요 미래에 씁니다. 즉 뭐뭐 하고자 합니다는 미래의 일에다 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달하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는 전달합니다로 바꾸셔야 돼요. 뭐뭐 하고자 하다는 행동이나 상태를 의도하거나 그런 바람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려고하다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시제로 따진다면 미래가 되겠습니다. 즉 다음 주에 시행하려고 한다거나 결제가 나면 처리하려고 또는 전달하려고 한다는 뜻을 나타낸다는 거죠. 따라서 이미 끝난 일에 뭐뭐 하고자 합니다를 쓴다면 알맞지 않습니다. 이미 공표한 사항이라면 공표했습니다. 지금 전달한다면 전달합니다. 앞으로 실시할 일이라면 실시하고자 합니다로 표현하면 됩니다. 진행은 뭐뭐 하고 있다, 완료는 있다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규정하고 있다. 계속 규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규정하고 있다가 아니라 규정되어 있다.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서술할 때는 규정되어 있다가 알맞습니다. 이미 완료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헌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고 헌법 제3조 제6항에는 뭐뭐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헌법 제36조 제3항에는 뭐뭐 받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알맞겠죠. 또 제5장 결론에서는 무엇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계속 도출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도출하였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또 무엇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의를 계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의는 보통 완료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의하였다, 정의해 놓았다, 정의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적절하겠습니다. 그럼 표현 연습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1조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의하고 있다. 이미 지금 정의되어 있는 거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표현을 바꾸시면 될까요? 제1조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의하였다, 정의해 놓았다, 정의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엇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무엇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런데 이거는 뭐뭐 하고 있다도 그렇지만 이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라는 전제를 줬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고하고 있다, 보고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실 필요 없이 간결하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엇은 무엇입니다.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간결하게 쓰시면 되고요. 또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을 쓰지 않으신다면 그 연구에서는 무엇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6강 다른 의미, 다른 표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의미가 다르면 당연히 표현이 달라져야 하지요. 5, 6강에서 우리 표현들 많이 살펴봤는데 적절하게 잘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강에서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